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입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날마다 심어지고 자랍니다. 그 씨앗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합니다.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기를지, 무엇을 뽑아낼지. 긍정적인 태도는 이 정원에 내리는 햇살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납니다. 낡은 상처는 그늘을 만들고 불안은 잡초처럼 퍼지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원사입니다. 의식적인 태도 하나하나가 이 내부의 생명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삶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키울 것인가? 희망인가? 두려움인가? 신뢰인가? 비난인가? 당신이 선택한 감정과 생각은 곧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낙관은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 안에서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해주는 눈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정원의 주인이 되십시오. 뿌리 내리는 생각을 의식하세요. 자신 안의 햇살이 어디를 비추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의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당신이 누구로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기회를 보고 어떤 이는 한계를 봅니다. 차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렌즈, 즉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내면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운명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날의 방향은 이미 정해집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불확실함에 움츠러들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인생은 아주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을 이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삶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고가 곧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누군가의 긴장도 풀립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무의미했던 하루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언어는 공기를 바꾸고 믿음의 시선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긍정은 약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선택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성장하기로,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기로, 거절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부정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가능성의 빛을 들이붓고 있는가? 인생은 반복되는 하루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하루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당신은 niente et dias indite 이미 내일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한 시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빚어내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벽을 보고 어떤 이는 문을 봅니다. 어떤 이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운명이나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바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숨과 시선 속에 깃든 힘 삶에 대한 내면의 자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작은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고 습관이 운명으로 바뀌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이미 씨앗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심을지, 어떤 감정을 물줄지,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의심이 자라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회가 자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키우고 있는지가 곧 당신의 삶의 풍경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을 이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건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꿔줍니다. 눈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까지 바꿉니다. 당신이 미소를 지을 때
상대의 방어가 내려갑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무의미했던 하루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언어는 관계를 치유하고 믿음의 시선은 닫힌 문을 열게 합니다. 긍정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용기이며 치유를 향한 결단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성장하기로,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기로, 거절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기로 스스로 다짐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삶은 매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부정과 불안을 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신뢰를 길러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의식할 때 당신은 하루하루를 새롭게 빚을 수 있습니다. 태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처럼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내일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은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진짜 소통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말은 방어를 낳고 진심에서 오는 말은 연결을 만듭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흘러가지만 그 울림은 누군가의 내면에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했던 한마디,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했던 침묵,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진심 어린 경청,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잘 뿌려진 말은 신뢰라는 숲을 만든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겨져 자라는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하기에만 집중합니다. 설득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반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침묵 속에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을 듣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경청은 가장 깊은 형태의 배려이며 가장 성숙한 형태의 힘입니다. 또한 당신이 선택한 단어들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비판적인 말투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서 나오고 따뜻한 표현은 스스로와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 감정, 상처와 정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말은 점점 적어지고 진심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말은 사랑을 자라게 하기도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하루하루 연습해야 할 삶의 중심 기술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 대화의 속도가 아니라 대화의 깊이, 그 진정성이 결국 당신의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연결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자기 훈련은 당신의 꿈과 현실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의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다져지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자기 훈련은 인생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반복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힘, 그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적이 된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따릅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건 의욕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내일을 준비하는 습관, 피곤할 때도 책을 펼치는 선택, 감정이 올라와도 침착하게 행동을 고르는 의지, 이런 작고 단단한 선택들이 인생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자기 훈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 꾸준함을 지키는 것, 누구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 당신의 하루는 훈련의 장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순간부터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참는 순간까지 모든 행동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벽돌입니다. 하루의 반복이 결국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지만 훈련은 지속됩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훈련된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훈련이 있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을 빚어갑니다. 남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하는 작은 훈련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계속 밀어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걸음, 단 한 번의 선택,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듣고 믿어온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건 내 성격이니까.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말들은 처음엔 단지 생각이었지만 반복될수록 내면의 진실처럼 뿌리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진짜인가? 아니면 반복된 믿음일 뿐인가? 제한적 신념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다른 문장을 자신에게 속삭이기 시작한다면 그 문장이 곧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엔 나는 못해라고 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나는 배우는 중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능성의 근원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깊게 천천히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자기 안에 오래된 목소리를 재프로그래밍할 때 삶 전체가 새로운 리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내면의 속삭임 대신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 라는 진실된 선언이 자리 잡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제한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보다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더 큰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안의 신념을 다시 짓는 일은 가장 강력한 해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조용합니다. 한 문장을 바꾸는 것에서, 한 생각을 의심하는 것에서, 한 감정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에서 또 취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변화는 취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의 틀을 넘어서는 사람은 세상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은 살아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더 넓은 가능성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한계는 사실 당신의 선택일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정직한 자산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조용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목표도 실현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루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듯 느껴질 때 우리는 삶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단순한 계획표 작성이 아니라 자기 삶과의 재결합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소중한 예술 작품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예술을 의식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할 일을 정리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존중의 행위입니다. 특히 큰 목표를 작게 나누는 능력은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작은 승리는 동기부여보다 오래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을 의도적으로 지키고 의미 없는 소모를 줄이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이 과정에서 당신은 바깥 세상의 소음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길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는 짧지만 반복되면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매일의 10분 독서, 하루에 30분 명상, 주간의 성찰 시간. 이런 자잘한 습관들이 당신을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바꿔갑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당신을 도울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십시오. 내 오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들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멈추는 순간 퇴화가 시작됩니다. 몸이 그렇듯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확장되어야 살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은 자기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배움은 목적지가 아니라 태도이며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식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배움은 가장 가치 있는 자기 투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책에서, 대화에서, 실패에서, 침묵에서조차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어떻게 배움을 살아내는가입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한 문장이 당신의 오래된 신념을 흔들 수 있고 한 번의 만남이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움은 바깥으로 확장되기 전에 안쪽에서 조용히 구조를 바꿉니다. 사고의 방향이 바뀌고 질문이 깊어지고 선택이 정제됩니다. 그렇게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수록 배움은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더 이상 빠르게 많은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로, 속도가 아니라 의미로. 그런 배움이 당신의 시선을 바꾸고 말의 무게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건 자기를 멈추는 일입니다.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절대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확장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오래된 믿음을 갱신하고 낯선 질문을 품는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가? 그 질문 하나가 멈춰있던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가장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결국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부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훈련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매일매일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돈은 나랑 안 맞아. 하지만 진실은 돈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그 개념과 친해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돈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춰야 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돈과의 관계도 평온해지고 삶의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경제적 지혜는 큰 재테크 기술이나 복잡한 투자 전략 이전에 하루하루의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감정적 소비를 자각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작은 금액이 모여 큰 안전망이 되고 작은 습관이 큰 자유를 만듭니다. 경제적 자유는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 의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돈을 마치 정원처럼 여겨보세요. 정기적으로 살피고 잡초를 뽑고 필요한 자원에 물을 주는 것, 그렇게 관리된 재정은 당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단단히 박혀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고통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무의식적인 방식에서 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이 큰 돈을 다룰 자격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쥔 그 작고 소박한 자원이야말로 새로운 질서와 번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경제적인 진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더 진짜가 되려는 여정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가능성과 대화하는 것. 자기 개발은 외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일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렇다. 자기 개발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루하루 나의 한계를 넘는 용기를 내는 것. 내가 누구였는지를 붙들기보다
내가 누구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삶. 그것이 진짜 성장이다. 자기 개발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세미나를 많이 듣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습관이다.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배우는 것.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 무의미한 순간들 속에서도 의미를 만드는 훈련. 그것이 자기 개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개발은 고립된 과정이 아니라 연결의 과정이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좋은 멘토, 깊은 대화, 삶의 피드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묻자.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또한 자기 개발은 완벽을 향한 경주가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껴안고 그 안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다. 매일의 작은 행동, 하루 10분의 자기 성찰.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작은 선택을 끝까지 가져가는 데서 온다. 자기 개발은 당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루하루 행동으로 새기는 사람은 결국 목적 있는 삶에 도달하게 된다. 당신은 매일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질문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매일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다. 당신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누구를 위하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흐릿해질수록 삶은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뿌리 내릴수록 당신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목적은 당신 삶의 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목적은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목표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진심일수록 매일의 작은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동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꿈을 꾸고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꿈은 구체화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바라보다가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별 아래 구체적인 발걸음, 작고 명확한 목표들을 만들어 나갈 때 삶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큰 목표는 작게 쪼개야 합니다.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조각씩 실현하십시오. 그 조각들이 쌓여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바꿉니다. 목표는 단지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그 별을 향해 걷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행동과 의도의 일치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도 그 행위가 당신의 내면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라도 당신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행동은 삶의 확장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당신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진 삶은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는 삶은 결국 자기 자리로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고맙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마음이 매 순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만 속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작고 소중한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다면 미민드,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능력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기 훈련이며 풍요의 시작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눈앞에 놓인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상황을 마주하는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 함께 작동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부서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부서져도 다시 스스로를 조립해내는 유연한 강인함입니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전환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회복 탄력성의 뿌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고 상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삶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당신은 창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마음의 담요를 걸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삶의 날씨가 어떻든 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돌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선택입니다. 감사와 회복 탄력성은 세상이 요구하지 않는 조용한 근육입니다. 하지만 그 근육을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소리내어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눈빛과 침묵,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한 걸음에서 모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단단하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속도가 미덕이 되고 침묵은 종종 불안으로 오해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안으로 돌아와. 너 자신을 기억해. 지금 우리는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고 할 일은 끊이지 않으며 비교는 쉬워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길을 잃기, 그리고 잃어버린 마음은 외부에서 길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방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안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거대한 행운이나 특별한 기회가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반복,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생각을 선택하고 태도를 조정하고 훈련을 이어가고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감사하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날은 방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감정이 흐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작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호흡 하나, 생각 하나, 문장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은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침착한 일관성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그 명확함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매일의 습관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그리고 그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